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단어 암기와 발음 공부를 한 방에 끝내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 11부터 20까지의 발음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1입니다. 여기에서는 숫자 11에서는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윗소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굉장히 복잡한 소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방식이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존재했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글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되셨으면 그 상태에서 목젖이 울리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내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이 소리는 지금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숫자 11에서 보면 V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소리를 각각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두 개의 소리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1입니다. 11, 은 발음을 하는 것이죠. 11, 은 발음이고요. 영어에는 없는 의 표기를 저는 여기서는 사용했습니다. 자음이 여러 개가 겹칠 때, 특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 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냈습니다. 그의 반면에 여기에서 12를 뜻할 때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에 WEL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모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로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T는 티읕으로 하고 W는 원래는 우리말의 여린 이음처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위에 한 줄이 더 있는 글자 표기로 나타내겠지만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영어의 윗소리는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표현했고요. 소리를 읽는 방법은 12, 12까지는 같이 강하게 소리가 나고요. 한 번의 소리 호흡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에 윗소리는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제 강의를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분명히 이러한 소리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소리 호흡의 연결이고요. 마지막에 윗소리는 거의 날 듯 말 듯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 를 내는 듯 안 내는 듯 이렇게 되고요. 이 글자가 하나의 글자인 이유는 한 번의 호흡으로 해결이 된다. 즉 우리말에서 12처럼 세 개의 호흡이 아니라 한 번의 호흡, 12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이 배열하는 방식을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 적용시키면 받침의 두 개의 소리, 자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과 11을 연속해서 연습을 해본다면 11, 12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지요. 여기서부터는 teen이라는 발음이 들어갑니다. t는 이쪽에 또 강한 발음이 되면서 우리가 teenager 그런 표현에서 10대 이런 표현을 할 때 바로 시작되는 숫자이기도 하죠. 13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학생부터 teen이 붙는 고등학생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없는 th 발음이 있습니다. th 발음은 윗니하고 아랫니, 즉 양니로 혀를 살짝 물고 세게 물면 많이 물면 아프지요. 그래서 살짝 물고 발음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리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넣어 보세요. 제가 다른 단어 암기 동영상에서는 뒤통수를 쳐서 혀를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처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 상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죠.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다면 실제 소리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3. 제가 지금 여기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지금 발음을 하는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없는 F 소리가 있습니다. 14를 나타낼 때는 바로 이렇게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이고요. 이 소리 역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윗소리하고 차이점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지만 영어의 윗소리는 목젖이 울리는 반면에 이 F소리는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문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방법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니에서 아랫니로 물었나요? 아랫입술을 물었나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내다 보면 양쪽으로 소리가 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표기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음 성향을 볼 때 실제로 14 이렇게 어를 넣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작은 글자로 써놨고요. 발음만을 놓고 발음 기온을 그대로 혼민정 방식의 소리 표기 원리, 소리 호흡에 맞춰서 표현하면 14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문다는 그 마음을 첫 번째로 하시고 소리를 내보면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4, 14 이 발음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고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이제 teen이라는 발음이 들어갈 때 t는 우리가 10대들을 보통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0대들은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튄다 이런 느낌으로 teen 이쪽에 강세해 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F 발음에 대해서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소리내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라는 숫자 15라는 숫자는 이제 더 복잡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이걸 지도해 보면 의외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의외로도 쉽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소리고요. 첫 번째 나오는 F 소리는 강하게 발음이 되겠지만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F 소리는 우리말의 받침처럼 되기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는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15, 15, 15, 15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받침에 있는 소리는 약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 역시 받침으로 표기한 원리가 한 번의 호흡으로 마지막에 F 소리가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가 난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이 여기 16번째 16에 해당하는 숫자는 제가 쌍시옷으로도 표기하기도 하고 시옷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영어에서 S를 쌍시옷으로 볼 것이냐 시옷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본다면 시옷을 한 번만 표현하는 경우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두 가지의 시옷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입니다. 16. 이 발음에서는 마찬가지의 원리. 자음이 두 개가 받침으로 있죠. 받침으로 있기 때문에 6, 이 상태, 6 여기까지는 강하게 가고 마지막 시옷 혹은 쌍시옷은 흘리듯이 16 이렇게 16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F 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의외로 영어의 F 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영어의 V 소리가 들어가 있는 17이라는 숫자입니다. 17에서도 보면 영어의 V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원리 앞에서 11 할 때에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서 영어의 윗소리를 구별하고 있죠. 우리말에서는 보통 VV 그러는데 V라는 표현보다는 V라는 발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이 명확한 구별되는 소리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이렇게요. 7, 은 발음할 때 은. 제가 어떤 발음이 필요할 때는 저 역시도 이렇게 몇 번씩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낼 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시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발음을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음의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영어의 V 소리 같은 경우에 V라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지만 한국인들의 언어 능력, 정말 세계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소리든지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발음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8에 해당하는 발음은 비교적 무난합니다. 18.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받침으로 티읕을 표기했지만 이 티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게 소리 낸다면 나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렇게 티읕이 겹칩니다. 그래서 18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17이라는 숫자, 즉 영어의 윗소리에 대한 명확한 구별, 이것만 한다면 지금 11부터 지금 17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음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7에서 18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19입니다. 19에 해당하는 숫자는 19, 이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말로도 충분히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세까지 되면 teen이라는 발음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teen 소리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대라고 하죠.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분명히 외모는 10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자, 13, 14, 15, 16, 17, 18, 19, 30, 40, 50, 자, 여기까지는 다 10대입니다. teen으로.
이런 유머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주변에서 말도 하는데 꼭 하고 싶더라고요. 꼭 말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0대입니다. 자, teen이라는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teen이 들어가는 13부터 19까지 이 숫자들 한 번 더 반복을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음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마지막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제가 그 짧은 동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올해 2024년에서 2024년을 영어에서는 20, 24 이렇게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를 둘씩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제가 다음에는 영어의 숫자 원리와 우리말의 숫자 원리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숫자들도 가장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큰 수들,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몇백만 되는 숫자들도 다른 동영상에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도 그때 같은 원리고요. 연도 같은 경우는 둘씩 나눠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24 같은 경우는 20하고 24를 따로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발음을 보면 20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지만 20라고 발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N 뒤에 T가 올 때는 T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문 현상으로서 명백히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0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2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N 뒤에 T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T를 무조건 생략을 해도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N, T가 겹쳐 있을 때, N과 T가 있을 때 T는 소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11에서부터 20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우리말에 없는 TH 발음과 영어의 V 소리를 특히 주의해서 발음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외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숫자 11에서부터 20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